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한남 뉴타운 35평 신축 아파트는 과연 50억을 넘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로 현금이 2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이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한남 뉴타운을 염두에 두시고 있는 많은 분들은 여의도, 이촌동,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같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특징들은 주로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아주 어린 사업가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이 왜 한남 뉴타운을 많이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이태원역, 서빙고역, 한남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교와 반포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 서초와도 가깝고요. 그리고 이태원역 북쪽에는 고급 단독주택 단지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초고가 주택인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더힐 남쪽으로는 유엔 빌리지가 있고요. 이렇게 한남 뉴타운 인근에는 고급 주거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한남이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게 된 건데요. 사실은 한남 뉴타운의 대부분의 동은 한남동이 아닌 보광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한남동 일부와 동빙고동 일부, 그리고 이태원 일부가 포함된 그런 구역입니다. 하지만 동빙고동, 이태원동, 보광동보다는 한남동이라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한남 뉴타운 구역을 살펴보면 이 구역이 1구역인데요. 이 1구역은 뉴타운에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었고 다시 재추진 중에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속도가 빠른 관리처분 인가 단계 3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가 나고 있는 사업시행 인가 단계 한남 2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이 있습니다. 이들 구역 중에서 가장 대장구역은 한남 5구역인데요. 이렇게 한남 5구역이 대장구역인 이유는 이렇게 한강변을 끼고 있는 그런 면이 많아가지고 한강 조망이 되는 세대가 가장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들이 구릉지여서 경사가 좀 있는 반면에 한남 5구역은 거의 평지에 가까운 그런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신분당선 동빙구역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및 한강공원도 가까운 편이고요. 그래서 한남 5구역, 4구역과 나머지 구역 간의 입지 차이는 같은 한남 뉴타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에서도 반포냐 잠원이냐 그리고 반포 내에서도 한강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특히 한남 뉴타운은 학군 등의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구역 간의 그런 격차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남 뉴타운의 입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강남권에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도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곳이라 보지 않으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남 뉴타운의 입지는 입지만으로 보면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 아파트보다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남 5구역에 만약에 나인원 한남 그 아파트 단지들을 그대로 옮겨 놓는다면 지금의 나인원 한남 가격보다 더 비싼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남 5구역이 반포 원베일리 가격을 뛰어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 한남동의 입지가 반포의 8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 입지보다 좋다면서 어떻게 반포를 못 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왜냐하면 이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 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남 더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 부지를 통매각해가지고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도 한남 외인 아파트를 통매각해서 한남 더힐과 똑같이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였고요. 주차 대수가 무려 세대당 4.67대이고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상업시설들도 들어와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즉 일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곳들이 아니고 통매각 후 부지를 사들인 다음에 초고가로 지은 그런 단지들이고 주력 평형수가 70, 80, 90평 이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이에 반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평, 30평, 40평대가 주력 평형이기 때문에 이런 초고가 주택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남동의 입지를 반포의 80% 정도로 보는 이유는 한남 더힐이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유엔 빌리지라는 고급 주거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리첸시아라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는데요.
2004년에 입주를 하였고 371세대인데 34평 2층이 최근에 16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비교할 아파트로는 신반포역 바로 인근에 반포 푸르지오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한남 리첸시아보다 연식이 4년 정도가 더 많은 2000년도에 입주를 하였고요. 세대수는 237세대로서 한남 리첸시아보다 130여 세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33평 5층이 최근에 23.5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즉 한남 리첸시아는 반포 푸르지오 동일 평수 대비 68%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남 리첸시아가 세대수도 더 많고 연식도 4년 정도 더 적은 반면에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반포의 한 80%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를 비교해 보더라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26평이 최근에 32.5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2년 후에 입주한 한남 더힐 26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31.5억을 찍었거든요. 한남 더힐은 70평대 이상의 대형 평수가 주력인 그런 고급 단지이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20, 30평대가 전체 세대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남 더힐 그 위치에 한남 더힐이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가 들어왔다라면 26평 가격이 절대 31억 5천을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한남 더힐이라는 부자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적용된 그런 값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의 대장단지인 한남 5구역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예상해 본다면 최근에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34평 아파트가 54억 9천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80%를 대입을 해보면 한남 5구역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35평 아파트는 44억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남 뉴타운 자체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강뷰가 나오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포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나오지 않더라도 학군이라든지 학원가라든지 병원, 백화점 등의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살기가 사실 편하거든요. 하지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강뷰가 나오지 않은 그런 세대들은 많은 부자들을 끌어들일 요인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힐 같은 경우 강남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대형 평수 위주의 고급화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0평 이상 그런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집안 일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쓰기 때문에 주변에 마트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분들이 있어서 자녀들을 학교에다 바래다 주거나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차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한남 뉴타운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집안에 일하는 이모님을 두고 기사분이 있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장도 봐야 되고 주변 인프라를 다 이용하고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을 라이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가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을 찾는 대부분의 수요층은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학령기에 이르지 못한 그런 전문직 부부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한강뷰를 선호하는 연예인 등의 그런 층들이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입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공원을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근에 여의도도 있고 근처에 있는 광화문 쪽에도 이미 오피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의 수요가 얼마큼 더 있을지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는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인근에 여의도도 있는데 굳이 용산에 이렇게 들어올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화점, 지하철역, 주변 한강공원 등의 인프라를 봤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산보다는 여의도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업무단지에 그냥 일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들어올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용산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도 최근 나라에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원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호재와 잘
잘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남 뉴타운 주변에는 이런 호재 말고도 유엔사 부지 및 수송사 부지에 고급 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그런 곳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